어저께 저기 지난주 토요일 날 이어가지고 우리 김영희 전 간호조사님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대담을 해서 이제 기록하는 과정인데요. 이걸 체험하는 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체험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신장영 선생님이 대담을 진행하면서 지난 시간에 좀 부족했던 내용, 조금 이제 더 듣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걸 우리 신장영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야기 중에 좀 더 이제 궁금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좀 질문해서 답변하는 형태로 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영 선생님 진행하십시오. 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같이 이제 질문 진행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같이 선생님들도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같이 여쭤보시면서 대담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선생님 저번 시간에 너무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저희가 즐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에 저희 좀 선생님이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살아오시면서 저희가 못 겪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학창 시절에도 그때가 일제강점기 때였죠. 목적 네, 학교 다니실 적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네. 그때는 뭐 잘 하지 못하고 네, 이제 커서는 사회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네. 예. 어렸을 때는 저희 귀덕 초등학교, 아니 귀덕 국민학교. 예. 네, 사회. 예.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지금이랑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해방돼 가지고 제국 시대에는 일본 말로 이제 교육을 받았고 해방 후에는 우리말 처음에 기억 니은부터. 네. 예. 아, 그때는 계속 일본말 쓰시고. 예, 제국 시대에는 일본말로 배우고 2학년까지는 3학년부터는 우리말 이제 기억 니은 한 거 받침하고 그런 거 그때 배웠어요. 처음으로. 선생님도 잘 몰라가지고 학생들한테 막 잘못 얘기하면은 질문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면 제주말은 안 쓰고 일본어로 대화를 하셨나요? 그냥 보통 때 뭐 할 때는 제국 시대에는 제주말 못하게 했어요. 일본말만 쓰겠고. 아, 학교 내에서? 네. 학생들 6학년 학생들이 다니면서 다 일본말 쓰고 여기말 쓰는 거 뭐 해가지고 걸리면은 큰일 나니까. 예. 놀 때도 그러고 해방 후에는 또 일본말 쓰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말만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중학교는 혹시 어디? 중학교는 광주 전남 여중 나왔는데 네. 4.3 사건 때문에 얼마 뭐 하지 못했어요. 아, 그때가 4.3 때군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까지 하시고 이제 검정고시로. 예, 검정고시로 예. 네. 그래서 이제 간호사 되기 예. 결심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간호사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면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설립하려고 선생님들이 점심시간 때 또 오후에 퇴근 시간 때 교육을 시켰어요. 거기 다니는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정식 간호사는 2사람밖에 없었고. 아, 제주시에요? 네, 도립병원에. 네. 그땐 도립병원이 아니라 도립의원. 의원. 제주의원이 일어났어요. 의원하다고 도립병원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 박사들 이사 가니까 병원으로 승진되고 그 전에는 도립의원이 일어났어요. 제주의원 하다가
또 도립 입원하다가 도립병원으로 승진되고 그렇디다 그때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유교 사변 후에 이제 그 이북에 김일성 대학 교수 하던 분들 박사들이 다 왔어요. 그 내과에도 박사님 이수교 박사라고 거기는 원장으로 있었고 이수교 원장은 원장으로 있었고 이한규는 또 형제간인데 내과 과장으로 있었고 이세연 박사는 산부인과 원장으로 있었고 또 외과 선생님도 계셨는데 이름을 잊어버려서 모르겠어요. 오래 있다가 안 가고 그냥 얼마 없어서 가버리니까 근무하다가. 예. 그래 허가를 학교 설립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허가가 안 나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원장 선생님이 건의를 했어요. 보사부에다가 검정고시라도 보게끔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53년도에 검정고시 것을 했어요. 제도를 해가지고 제1회 검정고시 간호사도 경하고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 조산원 면허증을 받게 되니까 또 학교 나와도 고등학교 간호고등학교 나와도 또 검정고시 봐야 됩니다. 조산원 면허증 딸려면 걔네 또 그거 근무하면서 또 61년도에 또 이제 그 5.16 당시에 그때 이제 조산원 면허증은 그때 시험 봐가지고 이제 뭐 하고. 간호사가 처음 되신 거는 그러면은 그 조선사도 같이 1회. 따신 같이 따신. 예, 검정고시는 1회. 그때 선생님 연세가 언제쯤? 그때 19세인가 20세인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늦게 했습니다. 직장에 있으면서 26세 때. 7년 동안 이제 계속 열심히 하시다가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직장 생활에만 그냥 몰두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나요? 중진으로 만났어요. 부모님들이 그 옛날에는. 중pen이 결혼하시고 네. 그래도 이게 마음에 들었으니까 결혼을 하신 거 아닌가요? 아무튼 부모님들이 이제 가라고 하니까 네. 그 옛날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저가 큰 딸이기 때문에 너가 결혼해서 잘 못 살면 동생들도 결혼 못 한다고 살고 싶지 않아도 꼭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봉사활동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네. 제가 77년도에 새마을 부녀회가 그전에는 부녀회도 있었고 주부교실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어요. 대한부인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한림읍에는 처음으로 77년도에 새마을 부녀회를 설립했습니다. 하나로 해가지고 새마을 부녀회 하나로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림 1위 1회 1기입니다. 부녀회장. 네. 한림 1위요? 1위 우리 1위. 한림 1위. 예. 부회장. 그거 우리 이거 역사 이거 한번. 우리 사무소에 가면 사진 있어. 그래. 네 사무소에 야. 사진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1회 초창기에 그때 당시는 제가 부녀회장 할 당시에는 어버이날 그 노인들 행사하면서 오래 사신 분 제일 연령 많으신 분은 장수상이라고 해가지고 밥그릇 국그릇 할머니 할아버지 거 해가지고 상도 주고 그건 70.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장수 갖고 있어. 밥그릇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연령 많은 분 한 분을 한 집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도 주고 또 음식해서 먹는데 그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경문 각동의 회장들한테
또 선물이든 요 타올 하나든 음식이든 남은 것 다 아는 분네 집이 다 각동 회장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왜 그만뒀느냐고 하면은 홍관수 의원이 일리에 살면서 1리엔 가서 희사하고 2리에는 희사를 안 했다고 해요. 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왜 홍 의원하고 이제 좀 뭐가 됐느냐 하면은 그 김정민 씨가 옛날 그 저 유경회 북군 단장 해놨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국회의원 그 선거인단 그거 나오려고 하니까 그만두게 되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보고 북군 단장을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안 하겠다고 못한다고 바쁘고 안 된다고 그때는 뭐 조선 개폐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해도 하라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보냈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분여회장하고 같이 왔을지다게 의분회 회장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맡아서 해달라고 막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박근혜가 총재할 때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비도 각 읍면에 이제 보내주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 박근혜 총재할 때는 교육비도 이제 비행기표 여기서 가는 버스비는 안 줘도 비행기표도 주고 이제 교육을 2, 3일 받지 않습니까? 경면 그저 호텔비라든지 그것도 다 교육비도 내주고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부인이 맡아서 하게 되니까 이건 교육받으라 오라고는 하지 교육비도 안 주고 봉사활동비도 딱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도지사 부인하고 교육감 부인하고 이제 읍면 읍장들은 자동적으로 부인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됐어요. 한림읍장 부인은 한림읍 관내에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박근혜 할 때는 활동비가 나오니까 각 읍면에 나누어주고 또 이제 이 지역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또 이제 군인 가서 아들들 돌아간 분들 유가족들 그런 분들한테 밀가루 한 푼대씩 사가지고 배달 그 집까지 배달해 드리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활동은 이제 사회 활동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게 됐어요. 평통도 하게 되고 이제 바르게 살기도 하게 되고 적십자위원도 하게 되고 새마을도 하게 되고 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새마을 회도 그냥 회의만 버려 자꾸 오라고 하니까는 저 가정은 너무 바쁘지. 그래서 거기는 그만두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쭉 활동 각 읍면에 이제 저 정신 그 요양원 같은데 함덕 네. 그런 데도 가서 이제 정심 헤매기고 임원들 데려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기 이시돌 양로원에도 가서 이제 정심 헤매기고 할머니들한테 선물 주고 그렇게 이제 임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하면은 임원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안 해나니까 막 신기해가지고 가보면은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도 있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 분들이 회비를 내어놓으면서도 애끼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 활동하려면은 회비를 받아야 되니까 회비 들어 받으면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동해 쭉 계속해서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활동을 하셨나요? 그 97년까지 활동했습니다. 97년도에 제가
10월 26일 날 교통사고를 났어요.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한라의료원에 100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됐어요. 많이 다쳐가지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모든 활동이 중지됐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각 단체에서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수입한 걸로는 이제 임원들 점심도 사주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는 새마을 분여회에도 어디 가려면은 교육비, 교통비라도 나오는데 그때는 자기 돈으로 다 교통비 하고 다녔습니다. 교통비는. 활동비 나온 거는 그거는 활동만 하고. 그지 임원들도 일만 시키면 미안하니까 이제 점심 같은 거 사드리려도 저 돈으로 이제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선생님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에도 매일 그냥 병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 생활. 아, 어떻게? 물리치료. 교통사고 난 후유증이 아직도 이제 심하고 또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양쪽 다리 또 인조관절 다 놨습니다. 이거 한 10년 됐습니다. 그거. 교통사고가 어떻게 나십니까? 교통사고는 버스 타가지고 그 해에 과수원을 조그마히 해놨습니다. 저 봉성 쪽에 고향에. 네네. 그렇게 했는데 그 해에 비가 안 와가지고 과수원에 물을 주려고 아침에 가서 물 갈아놓고 와가지고 이제 하려고 첫 버스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버스비만 가져가지고 가서 내려서 이렇게 건너서 이래 건너오는데 그 해에 그저 비가 안 와서 막 물이 부족하니까 소 기르는 사람들 이 외돌이 물 길어다가 소 주려고 막 달린 모양이에요. 추럭이. 그래서 담 옆으로 가는 걸 그냥 쳐버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식불명이 돼가지고. 갈비뼈도 6개나 분질러지고 골반뼈도 분질러졌지, 쇄골도 분질러졌지. 그래서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 경찰에서 와가지고 다 검사하고 병원까지 데려가도 의식이 없어가지고 가족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거기 그래도 그 차주가 병원까지 데려가고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모르죠. 주민등록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으니까. 그래 한참 몇 시간 후에 이제 제가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아이고 저기 전화번호를 아들 전화번호를 얘기해 줘가지고 그때는 딱 정신이 드셨군요. 예, 그때야 정신이 돌아올 때. 그러니까 한 30분 만에 가족들이 가십디다. 경희엔 입원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100일 입원했어요. 12주 진단 나가지고. 그때가 언제? 97년도 10월 26일 날. 기억력 딱 정확하시네요. 저 그 예전에 가족계획 시작한 때 그 네. 가족계획 요원이 있었다고 이렇게. 저는 모자보건 담당이니까 가족계획 요원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네네. 각 읍면에 한 사람씩. 또 가족계획 보건소에도 가족계획 담당 책임자가 있었고 저는 보건간호사라고 해가지고 총책 보건소에서 총책인데 모자보건이든 가족계획이든 이제 요원들 교육시키는 거는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각 읍면에 한 사람씩 다 배치해서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구자 같은데 그런 데는 또 지소가 있으니까 그 지소에 근무하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2번씩 본사에 와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가족 계획을 하라고.
선생님이 교육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요원들한테? 이제 애기 많이 낳지 말고 그때는 두 개 남녀 구별하지 말고 둘 만나서 잘 기르자는 저 거세기가 있어 놨습니다. 이게 사라지양. 처음으로 뭐 할 때, 예. 그렇게 하면 젊은 남자들은 막 장난하면서 처녀들한테 경험해봤느냐 뭐 했느냐 막 장난도 하고 그러면은 같이 갔을 때는 제가 다 이제 답변해가지고 이제 뭐 해주고 출장 같이 다녔습니다. 이제 오면은 마을에 와가지고. 그러면은 그 조산사 이전에는 그러면은 간호사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과로 계속 이렇게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산부인과를 주로 오래 근무했습니다. 아, 그래서 조산사로 하신 게 예, 많이 하셔서 예, 경험이 많아서. 저 산부인과 근무할 적에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몇 년 근무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로테이션 합니다. 각 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다가 외과로 가가지고 외과에서도 근무하다가 외과하고 수술장하고 겸해가지고 또 근무도 하고 병실 쪽에도 입원 환자 입원한 데도 근무하고 약제과에도 우리 아들 배웠을 때는 약제과에 근무했습니다. 약제실에 약 짓는데 그럼 수술실도 들어가시고. 수술실도 예 해가지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뭐 하면은 그냥 바늘 꿰주고 뒤에서 무슨 기계 이저 지혈 기구라든지 그때마다 필요하는 기계를 의사 손에 자꾸 심겨줘야 되니까 떨어지면 세우로 그때는 스스로 뭐 해가지고 막 물 끓이면서 그 잡을 수도 기계도 잡을 수도 없겠습니다. 그때는 아, 끓여가지고. 스스로 물에다가 기계도 물에서 소독했습니다. 지금같이로 뭐 전기로 하거나 그렇지 않고 주사기도 그냥 물에서 끓여가지고 열탕으로 다. 예 잡을 소독해가지고 하고 그때는 초창기는 병원에 수도도 없었습니다. 우물 썼지. 우물로 다 그런 걸 예, 하신 거예요? 수도 한 후에는 그 5.16 후에 수도 어수생물 올 때 그때야 이제 수도들 다 각 가정이랑 관공서랑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야 수도 왔습니다. 제주시에도 수도가 없었어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되게 멋있고 이제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그 삶 사시면서 뭔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마음가짐은 항상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마음 곱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 먹는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나쁜 마음이. 그래도 나쁜 마음은 먹지 말아야 되니까 항상 반듯한 마음으로 이제 봉사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 우리 김영희 스님 뵌게요. 지난번하고 저는 32년 잔나비 저희 어머니랑 똑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2년 잔나비 그래도 세상 그래도 교통사고인데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게 되는 모습에 그렇습니다. 저 기억에는 제가 부산에 자랐거든요. 태어났습니다. 54년이고 제 형이 52년생이고 54년에 났습니다.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한참 피난민들이 많이 사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지냈는데 사라오가 59년에 왔죠. 예. 지금 말씀하신 60년, 61년 4.19, 5.16을 지나고 그렇게 지내면서도 지역에 그 많은 가난한 동네가 있는데도 조산파, 산파하는 조산은 산파하는 이 간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할머니가 계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 얘기를 들으면 산파 분께서 조산파 선생님이 받아주셔가지고 제 정도 저도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세무조리를 잘 못해가지고 죽습니다. 제 동생도 제가 보지도 못한 2살 터울의 아래 여동생이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은 3남일제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하나 오는데 저 기억에도 그 당시에 대한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나마도 출산이라는 부분에 어떤 그 공중 보건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의 위생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출산 부분에는 상당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냥 도움 없이 이렇게 자연으로 낳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보실 때 그 당시에 지금하고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낸 요즘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사는 소리 하는데 그금 1,000만 원 이상의 돈들을 다 투자하면서 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위생적인 부분. 선생님 보셨을 때 과연 예전에 그런 시기절에 그 공중위생 또는 공중보건이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다고 어떻겠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보건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처음 시걸 때는 이 프레소를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 대야 받침에다가 물 아침에 출근하면은 대야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 여름엔 땐 괜찮지만은 겨울일 때는 그 물 데워가지고 뜨뜻하게 해가지고 그 소독물을 프레소를 대야에 붓습니다. 예. 경호고 깨끗한 타올을 하나 거기다 놓으면은 환자 한 사람 보면은 손 씻어서 앉으시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의사들은 그렇지 않읍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보면은 그냥 이거 이리 밑에 거 깐 거 만지다가도 그냥 주사 그냥 놓고 그래서 야 이거 위생이 잘도 불결하다 나 속으로만 오히려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떨 때는 요즘에는 그 소독된 그저 네, 그죠. 스펀지가 나오니까 이렇게 닦기도 하지만은 닦지 않고 그냥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 광경을 보면서 옛날 우리가 했을 때 하고는 이거 위성 관련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책임 간호사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라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선생님 그렇게 하면 그 수가는 보수는 어떠만큼 지금은 의사들이나 간호사 여러 가지 위생적인 그때는 그 병원의 분들이 굉장히 부유한 이런 직업입니다만 선생님이 보셨을 때 처음 가면은 메토봉해서 그저 호봉소리에서 발령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 호봉수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예. 선생님이 그러면- 개업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저희 집에 막 아버지가 할머니가 가가지고 우리 집에 이러면 이제 가방 챙겨가지고 따뜻한 뭐 준비하라 이래가지고 같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원만하게 출산하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이제 그 보수를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가 게 개업할 때 예예. 보건소에 다닐 때는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아 출산 돕는 거를요? 예. 월급 보건소에서 월급을 타니까 그렇죠. 월급 타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이니까. 제가 맡은 직업이 네. 이제 그 모자보건 담당이니까 애기 내가지고 이제
이 상담해주고 친찰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직업이니까 조사는 기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개업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보수는 어느 정도 그거는 그때 그 그런 대로 직장에 다닐 때는 우리 73년도에 제가 그만뒀는데 예 3만 원 받았어요. 3만 원. 간호사는 기술 수당이 5천 원 더 받고 우리 집 아빠는 교육계에 있었는데 아빠는 월급이 3만 원. 선생님은 3만 원 받고 저는 5천 원을 더 받았습니다. 기술 수당이 있으니까. 예. 그건데 제가 73년도에 그만둔 다음부터 월급이 그냥 막 오르기 시작하고 뭐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만두면서 건 10년이 넘어 근무해도 퇴직금이 55만 원 탔습니다. 그때 돈 55만 73년도에. 50만 원이면 큰 돈이네. 큰 돈 아닌가? 그 다음 해부터 이제 71년도부터인가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생기고 70한 3, 4년 때부터 월급이 그냥 오르기 시작했어요. 교육계든 그냥 공무원 월급들이. 선생님 여쭤본 거는 아까 조산원 개업하면 한 번 애기 받으면 그래. 얼마 받으신가? 아, 그거는 다시. 이제 개인 그 개업을 아, 하시는 개인으로 뭐 할 때는 처음엔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표시로 얼마 주면은 주는 대로 받아오고 그런 또 고정적인 제가 많은 거 음. 많이 받아줬다 네. 싶으면은 또 돌려주고 덜어 돌려주고. 요즘 같이 이렇게 그 무슨 조율표 이렇게 예를 들면 네, 그러다가- 기준표 없고 예, 아니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조산협회에서 얼마씩 받자고 하는 그 표가 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그렇죠. 제주시에서는 그렇게 받을 수 있어도 여기서는 그렇게 못 받았습니다. 7만 원이니 8만 원이니. 그럼 선생님 결국은 한림에서 개업하셔가지고 70년도 개업하셔가지고 하시는 그런 그 조산원의 일들이 일련의 그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인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저 대로 봉사하는 지역적인 정신으로 게 예. 그 동네적 봉사나 예. 쌤이 공지 계신 그런 다음에 연휴의 어떤 활동으로 이어질 뿐이지 예. 돈을 벌기 위한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의 개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 서로도 맞지도 안 하고 예, 맞지도 추가의 않아 기준도 없기 때문에 예. 어려운 집에 가면 막 그냥 안 받듯이 이럴 때 예, 연대고 그냥 무료로도 해주고요. 개업해도 불쌍해가지고. 예, 그게 궁금해요. 전라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개업할 당시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제주도에 요 한림에 와가지고 배에도 다니고 남의 집에서 심부름도 하고 하면서 하는 부인들. 그런데 가면은 돈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데려오면은 가서 해주는데 그때 못 받으면 못 받습니다. 선생님 저 아내가 60년 찌띠거든요. 근데 걔가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쌤이 얘기를 하면서 이럴 때 야 너는 어떻게 그 장모님이 어떻게 낳았다던지 그러니까 저는 이웃에 약국에 약사 선생님이 여선생님 계셨는데 그분이 받아주셨대요. 아, 그러니까 60년도 그 60년생이니까 그 당시에는 선생님 굳이 자격이 없다 자격이 있다 이런 거 떠나서 위생적인 개념만 있고 그리 하면 그런 조력에 도울 수 있는 이런 건 충분히 막 여기도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여기도 네. 할머니들 그렇게 해서 다니는 할머니가 몇 분 있었고 여기 저 교회의 목사 사모님이 또 조사는 아, 개업은 안 해도 안 해도 그런 일들 그냥 예, 예. 면허증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래, 그런 분에 비하면 선생님은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받으시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객관적 인정까지도 하고 지적도 하고 굉장히 정통적인 예. 그런 그 길을 하시는 분이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아까
그 저 병원에서도 그 간호원 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금 저 아라동 그 제주대학교 말고 밑에 그 밑에 도립병원 해놨지 예. 않습니까? 거기. 예 거기서 근무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 막뭐 예, 거기서. 예, 거기서 근무했는데 그러면 저 거기 저 뭐냐 그 시에서 방 들여가지고 살았어봐. 그지 예, 처음에는 기숙사에 못 살 때는 방 빌어서 칠성통에 살았습니다. 아 칠성동에. 예, 칠성동에 살았고 예, 다음에는 이 기숙사 그 옆에 병원 바로 옆에 예, 기숙사 예, 있습니다. 예, 간호사 거기, 예, 예. 기숙사라고 그디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 살았습니다. 그 제가 그 알기로는 지금 저 31년생인가? 예. 2년생인데 4.3 사건이 4.3 서태가 예. 몇 살 때 일어난 걸까? 그러면 4.3 사건이 뭐 48년이니까 17, 17 16 어렸을 때 예, 저 그때는 저 조사를 하기 전에 전에 예. 그러면요 그 16, 17살이면은 그 이 서태 이렇게 눈으로 본 거를 저 이제 많이들 이렇게 기억한 뭐 5살, 6살, 7살만 돼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때 당시에 그 서태 그거는 어떻게 했을까? 4.3 사건 때? 예, 봉성 살았으니까 아마 많이 이렇게 봉성은 안 살고 저 그때는 친정이 귀덕이니까 귀덕에서 예, 귀덕사라니까 그때는 그때는 빨갱이라고 했는데 빨갱이가 우리 귀덕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우회 동네까지는 오고 한림도 왔지만은 우리 마을에는 오진 않았어요. 오진 않았는데 집에 굴 운영에다가 굴 파서 이래 가만히들 막 나무 걸쳐가지고 가만히 뭐 하고 이 밭가치로 해가지고 예 흙을 그 위에다가 덮어가지고 사람 들어가는 데만 이렇게 해서 굴 속에 또 들어가고 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신 빨갱이는 누구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저 공이. 폭도라고도 하고 예. 산사람들인데 근데 한 사람들. 어머니가 저기 뭐야 가족 아마 그 큰 오빠 작은 오빠 예. 둘째 오빠 어머니 가족 중에 가족 둘째 뭐, 오빠 얘기를 해주면 더 되게 더 이게 저기 뭐 할게 할것 같아. 예. 우리 오빠들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한림 초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동생까지 아들 넷은 한림 초등학교 우리 큰 오빠는 1회고 근데 나 밑에 동생만 일본으로 유학 안 가고 저 위에 오빠까지는 다 일본 여기서 국민학교 나오면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일본에서 큰 오빠는 대학까지 다 나오고 두 번째는 중학교 나왔다고 해가지고 군인 가라고 하니까 군인 안 가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한림초등학교 선생도 했고 귀덕 또 초등학교 선생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6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애기 아빠 같이 막 연령 많은 분도 있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말하는 거 들으면은 우리 오빠가 그 일본 말로 니뽕와 가나라스 마게루 학생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답니다. 교육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이 고발해봤어요. 경찰에. 고발해버리니까 우리 오빠가 이제 그때 경찰에 심어가가지고 목포 교도소에 가서 해방되니까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몇 달 안 됐지만은 그 제국시대 말기 때. 아니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그 일본 말로 뭐라고 했기에 고발을 했습니까 그때? 일본은 틀림없이 진다. 일본은 망한다. 일본은 망한다. 그걸 이제 어쨌든 일본은 진다. 틀림없이 일본이 진다. 그거 좋은 뜻으로 교육을 했는데 그걸 또 이제 학생들이 또 당성 오해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러셨군요. 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교육 생활을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하기 중학교 선생으로 또 발령받아가지고 이제 그 뒤 다니다가 거기 선생들 다 4.3 사건 때 그냥 학교에 출근한 거 다 심어갔어요. 심어다가 모실포 쪽으로 보냈는데 우리 오빠만 그때 당시는 우리 큰 오빠가 법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저기 오빠가 이제 모실포를 심어갔다고 하니까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경찰서로 우리 오빠만 와서 살았지. 그때 간 사람들 선생들 하나 살아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버려. 모실포 심어다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그 죽인 사람들이 일본군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일본군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해방되니까 그냥 가고 우리나라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바지 부대들이랑 중국 사람들 중공 아니 그 공비 때가 아니고 해방된 후에 있잖아요. 해방 후에니까. 바로 6.24년 직전에 그 좌익부자를 색출했거든. 그막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머리에 든 사람들 아니면 이 저 대표자 되는 사람들 다 해가. 그래서 저 어디냐고 모슬포 알트리베이션 옆에 가면은 그 있잖아요. 사달로는요. 예, 사달로로 거기 보면 있는데 그거 지금 그 비슷한 말씀하시는 예, 모실포 심어다가 다 죽어버리고 한림 여기 뭐 신도 뭐 고산 그쪽 안덕 사람들 그쪽으로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애월 사람들도 다 갔습니다. 애월 사람까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 당시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네, 굉장히 네. 우리 지금 사회 그런 개념이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에 대한 인테리적인 거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념이라고 해서 다 그냥 다 시사들이 예. 갖고 와서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요게 우리 취지가 이거 우리 김영희 간호조사원은 선생님 이거에 대한 대답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잘 하다 보니까 예. 역사까지 막 예. 하다 보니까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훈련 우리 저 똑같아. 학교도 안 다니고 이제 그 당시에 4.3 사건 때는 17, 16살 때 결혼 안 하고 뭐 하면은 데려다가 그때 대한청년단 해가지고 귀덕 초등학교에 결혼 안 한 처녀들 다 데려다가 학교에서 훈련 받아놨습니다. 군인 가라고. 새로운 거네 이거. 야,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런 그 훈련 저도 받고 가르쳐 놨습니다. 저는 초대장으로. 그래 귀덕에 전체 한 150명 되는데 군인 교육이나 마찬가지 1소대가 36명으로 해가지고 총 지서에 가서 총 갖다가 총 청소하는 것 같이 다 배워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에 4.3 사건 이제 일어나고 해서 그 다음에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이 조선원 생활 그때는 그때? 조선원 생활도 아무것도 안 할 때. 그 전에 예. 6.25 사변 후에 6.25 사변이 50년도에 났지 않습니까? 51년 19이니까 선생님 그죠? 51년 그 이후에 이제 4월 5일부터 그 도립병원에 다녔습니다. 51년. 그럼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 제주시에 예. 그 의원이 예. 고텍스 의원 예, 그 도립병원 옆에 있어요. 옆에 그다음에 고텍스 의원 유명한 그다음에 나사로 병원 병원 예. 거기도 문종우 선생님. 예? 문종우 선생님 네. 나사로병원. 거기 있고 저쪽에 위생병원도 있었고. 예? 위생병원. 위생병원 있었고 저 예. 서서라 올라가는 쪽에 보면 무슨 뭐 병원도 있었어요. 예. 예. 4개 정도 있는 걸로 나도 이제 기억하는데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동일요원도 있었고. 동일요원도 그때부터 있었어. 예, 우리 같이 근무했습니다. 칠성통 그저 예, 그 입구에 우리 좀
도리병원에 내과과장으로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개업했습니다. 우리 같이 근무했습니다. 동일이. 그러면 거기 가서도 같이 근무한 거지? 예, 같이 근무해놨습니다. 같은 병원에. 같은 병원이 그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이제 그 이런 마을 이렇게 그 탐방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얘기하는 것이 아까 서태 때 얘기해. 서태 때 얘기. 그다음에 6.25 사변 때는 저희들은 거의 뭐 피난민만 많이 오고. 예, 뭐 피난민만 많이 와. 오고 여기는 거의 뭐 생활에 아무 뭐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그때 당시에 뭐 농산시에도 막 다니고 벨리폴에도 다니고 바닷가에 가서 뭐 했대. 그냥 편안 부산하고 제주도만 많이 편안했지. 그냥 뭐 여기 뭐 총수리 사나 안 될 때 같더라고. 제가 그런 거는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제주도에 그 자원 입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여자들도 6.25 사변 때 군인 예, 군인으로 해병대로 예. 제주도 여자 한림 사람도 2분이나 갔습니다. 네. 해군 그 해병대. 해병대 1기. 제주도 그런 것도 있다. 제주도에서 간 사람들이 해병대 3사기 중앙청에 이거 우리 사람들 근데 일기생 있습니다. 다 돌아갔으다. 일기 제주도 예, 일기생 예, 있었구나. 예. 해병대 1기. 선생님이 병원에 근무하실 때 제주 아까 뭐요? 도립병원? 예. 제주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도 이 제주도의 전반적인 의료 수준이라 그러니까 잘 안 믿잖아요. 웬만하면 전부 다 서울로 가잖아요. 아프면. 예. 그러면 선생님 계실 때 그 도립병원의 의사들은 제주도 사람들 많이 없었겠네요. 선생님처럼 제주도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은 극히 드물었죠. 박사 밑에 박사 밑에 있었습니다. 박사. 예. 지금 저 한라의료원 원장도 저하고 같이 근무해놨습니다. 박사 받기 전에 그래가지고 또 서울대학교 금방 나와가지고 내과과장으로 근무해서 제가 그 선생님하고 오래 같이 근무했는데 박사 받은 사람이 제주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박기원이라고 이제 관덕장에 있었는데 거기 박상훈 씨가 상공부 장관 하면서 그 동생이 박사 해가지고 이제 도립병원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도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주산하면서 애를 이렇게 낳잖아요. 그럼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나이들이 이제 많이 돼가지고 지금도 우연히 이렇게 마주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머니라든가 어머니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고맙다고도 하고 예. 아들 모르겠어. 결혼해서 애기들이랑 나서 잘 산다고 이렇게 잘 산다고 전해주고 하고. 예 그렇게 흐뭇합니다. 아들도 있고 뭐 예 딸도 있고 예 결혼해요. 결혼 다 해서 우리 집이 아이들 결혼 해가지고 다 잘 살고 있으다 언니 받은 애기들 예, 그렇게 얘기할 때는 좀 흐뭇합니다. 예. 반갑다고 하나 해서 물어보죠. 요즘 보면 선생님 그 이렇게 머리에 초음파하다 보면 아기가 거꾸로 있다 뭐 이상하게 있다 배째야 된다 자주 배를 째잖아요. 예. 옛날엔 정말 tum풍tum풍 났는데 혹시나 선생님께서도 그 조산 3파일을 하실 때 이상이 있는 거 있잖아요. 머리가 예.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커가지고 뭐 어떻다든지 거꾸로 있다든지 그런 경우 없었어요? 있죠 많죠. 큰일 그러면 났는데. 저는 저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병원에 가라고 안내해 줍니다. 예. 조짐을 보고 예. 병원 가자. 예, 골반이 아기는 크고 골반이 적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면 있잖아요. 병원으로 이게 안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으로 제가 이제 못할 경우 같으면은 애쓰게 제가 고생해도 안 될 거니까 병원으로 데려다 줍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없이 지났죠. 그 옛날 예. 사극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지금이야 무슨 뭐 초음파 해가지고 이렇게 임신된가 안 된가 이렇게 알지만은 옛날 사극은 이런 그
살에 이렇게 실 묶어가지고 네. 이렇게 쫙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뭐 귀대가지고 이렇게 뭐 애기 숨소리 듣는 조선시대 얘기하고 있어요. 숨소리 듣는 거 할 때 아니 나에게는 이렇게 만약에 맥을 짚어보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좀 알 수 있어. 아니 그때 당시에도 그거 아니. 모르겠으니까. 청진기로 의사 선생님이 저 칭찬하는 청진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우리도 이제 그 애기 심음 뱃속에서 아, 건강하게 잘 있고 없는 걸 그걸로 확인합니다. 그 위치도 그걸로 확인하고. 예. 그거 보통 해서는 잘 저 의사들도 잘 이거 청진기로는 안 들립니다. 그래도 저는 박사님하고 그 교수님이 교수했던 분들이 이제 같이 근무해 나니까 환자 와서 뭐 할 때마다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줬어요. 박사들이. 이거 자기만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들어보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라고. 오히려 그냥 그거는 좀 경험하고 이제 말은 이제 예, 선생님이 경- 이제 어. 예,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 우리도 배웠죠. 아마 그런 거는 청진기로도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는 가르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사람이 그 내용만 짚어도 이제 우리는 모르는데 그 임신한 사람 내 짓는 데가 또 아마 따로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잡아도 태아 상태가 건강한지 아닌지 그것도 다 대부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 대단한 거 참 그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옛날 사람 이름이라든가 영역이라든가 예 옛날 했던 거 그대로 보면 아니 정말 이거 훌륭한 아마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 연말에 그런 얘기합니다. 게 노인들이 한 분이 저 돌아가시면 예, 큰 저 도서관 하나가 못 드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맞다 알겠지만 기록 안 된 그런 뭐 이런 뭐냐 그 전해오는 내려 저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전해지지 못한 게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말하고 하는 거를 이제 되는데 이제 뭐 기록이 다 되면 좋겠지만은 안 된 기록도 막 많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자기가 중심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까 말한 사삼 사건 때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일은 자기 주적으로 막 얘기하고 나에서 어떻게 했다. 이제 그분이 들어가시면 그걸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지금 선생님한테 지금 이거 기록해 놔두니까 아마 후에 아주 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 마지막으로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배꼽이 예, 탯줄을 자른 자국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람을 보면은 배꼽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방법 뭐 자르는 거에 따라 달라지나요, 모양이? 그거 뭐 한 건 없고 탯줄이 가늘고 굵은 나이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나이는 탯줄이 굵고 건강하지 않아서 영양하고 모자란 애는 탯줄이 가늘고 그런 다른 것인 건 없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네. 타고나는 지금 이사는 오늘 질문 더 이상 없으신가요? 예. 우리 수영한테 누가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 좀 더. 어머니 옛날에 배꼽 이렇게 나온 사람들 있었잖아요. 배꼽 나온 거는 옛날에는 그거 요즘은 하나도 없는데 옛날에는 배꼽이 땡겨져 가지고 그걸 잘못 저- 잘못 잘라서 그런 거야. 이 탯줄이 긴 애기가 있고 짧은 애기가 있습니다. 이게 경원디 애기가 이 뱃속에 그 놀다 보면은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놀다 보면은 이 목에 탯줄이 감겨 있는 수도 있고 애기 받다 보면은 막 감겨서 예? 숨 못 쉴 정도로 감긴 아이가 있고 여기 저 이춘택이라고
있는데 거기 저 아기 날 때는 이 골반에 탯줄이 감겨가지고 골반이 요만이밖에 안 했디다. 이 허리가 아기가 아, 크지 못해가지고. 크지 못해가지고 예. 예. 그 탯줄이 딱 붙어버렸어요. 아이고. 예, 상처 날 정도로. 저 옛날에 그저 보면은 우리 어머니 또 보면은 우리 모욕할 때 그 배꼽을 막 저 멈추지 말고 이제 너무 그저 지 말고 그럼요. 후비지 말고 큰일 난다고. 여기가 어. 좀 급수랑 마찬가지 맞아요. 어쨌든 사람 몸이 이게 이렇게 이거 돼 있지만 여기가 몇고만큼은 바로 내장으로 통할 수 있는 데가 버리니까 항상 여기는 조심을 해 너무 옛날에 나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거. 탯줄 그거 잘못해가지고 뭐 해버리면 출혈해가지고 아기가 사망해버립니다 이게. 아, 그런데 탯줄 이거 잘 실로 잘 짜매지 않고 그냥 풀어지면은 탯줄은 뭘로 자르나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가위에 이제 소독하는 가위가 있어요. 소독해서 다니는 우리 쓰는 가위. 그 전용이, 병원에서 쓰는 거. 전용이 따로 있다고 잘 안 잘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그냥 보통 때 쓰는 가위 말고 병원에서 쓰는 가위. 요즘도 그거 항상 가져다닙니다. 네. 우리는 병원에서나 마찬가지 그 기계. 이제 지혈대라고 이제 이 지혈 핀셋 닮은 걸로 해서 꽉 접혀서 피 나지 그게 않게 바로 자르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지혈을 한다. 예. 그러면 그게 탯줄이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태반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탯줄이라고 하고 태반은 방석, 아기가 앉았던 방석. 그 태반 속에 아기가 이제 앉거든요. 네. 그래 나올 때는 그 얇은 막이 있어요. 그쪽으로 터져가지고 아기가 먼저 나오는 거지. 태반 속에 탯줄은 앉았다. 엄마랑 연결되는 거예요? 엄마랑 연결되는 거는 태반이 자궁속읍에 붙잖아요. 이렇게 붙고 이제 탯줄은 이렇게 뭐 하면은 피가 이제 이 탯줄로 해서 통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자라는 거지. 사실은 잘 몰라서. 그 아니 태반이 빠져나갈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애가 먼저 나오고 태반이 나올 때 그 뜨뜻한 것이 뭐가 쑥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엄마의 경험을 해서. 근데 선생님은 이제 저번 지난 때도 들었던 것이 너무 신기하고 저 너무 대단하고 이렇게 그래도 오늘 또 이제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이제 듣다 보니까 아 이거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이 면담자 대담자들께서도 참고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기록적으로 중요한 우리 보물 아니겠습니까? 한림부의 보물. 잘 기록돼가지고 우리 여기 참석한 사람도 있지만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한림부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한림부 떠나가지고 우리 제주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거 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선생님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잘하시고 지금 뭐 기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그리고 예전에 그 사상 뭐 사견 여타 이런 거 다 지내시면서 신여성으로 공부하시고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봉사까지 지금의 꾸준히 다지시도록 하시는 건 정말 존경받을 만큼. 우리 연령대가 제일 그렇죠. 제국 시대부터 사건이 많을 때 아닙니까? 네. 이제까지.
대체로 선생님 집안 전부 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그 인테리 예?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런 쪽이죠, 그죠? 아까 둘째 오빠 스님께서도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사실은 막 고만고만 망가지고 이러면 괜찮을 수도 있을 듯한 그런 사람의 희생이고. 우리 집에 7남매는 다 공무원이어서